안녕하세요. 70만 요양 노동자 여러분. 저는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부위원장 진은정입니다. 2024년을 맞아 요양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된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꼴랑 2.5%가 인상되어서 9,86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7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기준으로 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최저시급에 본인의 근무 시간을 곱하면 계산이 가능한데요.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하여 요양보호사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7년도에는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가장 주요하게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의 승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처우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무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볼 때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한 도서나 벽지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전동 침대 등 돌봄 기술을 적용한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방문 요양의 우리 요양보호사 스님들 위해서 명촬영 녹음 기기가 올해부터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행동 어르신은 2인 1조로 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희롱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력에 도입을 해서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들도 그 주요 내용에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 제도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또한 근무를 하려는 요양보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기관이고 2년마다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비용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의 제가 선생님들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했을 시에는 9만 5천 원의 비용, 보수교육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10월 달부터 스님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요건으로 보면 시설, 즉 요양원이 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입소자 어르신들이 50인 이상 시설이고요. 주야간 보호기간은 24년 4월에서 6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은 조만간 주야간 보호기간에도 스님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스님 요양보호사의 자격은
같은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40시간 이상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기간, 즉 요양원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스님 요양보호사를 지정을 하고요.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님 요양보호사의 수는 입소자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50인 이상에서 75명 이하일 경우에는 2명의 스님 요양보호사, 입소자가 75명 이상일 경우에는 25명마다 1명의 스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님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서류 업무만 한다든가 직접 케어 업무를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의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건복지부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으니 이 점도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력 배치 기준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현행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에서 25년부터는 2.1명으로 변경돼서 요양보호사 인력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갱신제가 2019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6년에 한 번씩 해서 기간을 평가하고 그리고 부정수급 등의 행정처분 이력들이 있는 경우 운영 실적을 반영해서 부실 운영 기간들을 퇴출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7일 이내 최대 8시간의 해외 연수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 요양 기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CCTV가 근로자 감시 용도로 이용되거나 무분별한 열람 허용으로 요양 노동자들을 노인 학대로 모는 악용 사례들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CCTV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CCTV는 절대 직원 감시 용도 등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노인학대와 같은 분쟁이 발생 시 우리 여러분들도 CCTV 영상에 대한 정보 주체에 해당되는 만큼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4년 바뀌는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2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TV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